잠금해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2월 장이 시작이 됩니다. 1월 한 달 동안 참 힘들었었는데 마무리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얻어볼 텐데요.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머니맵 보면서 저희 섹터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가운데 쪽 굉장히 강합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쪽에서 상승불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운송 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랜만에 2차 전지주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NF, 에코프로비엠, 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2%대 나란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또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또 실망감 속에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 이상 내려가면서 대형 반도체주들은 힘이 좀 없는 상황, 한미 반도체는 상승물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한지 좀 특징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여전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카메라 모듈 부품 이쪽이 좀 강해 보입니다. 특히 하이비전 시스템이 20%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2월 2일에 애플의 비전 프로도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미 뭐 사전 예약부터 해서 굉장한 흥행을 보였었고요. 갤럭시 S24도 출시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카메라 모듈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쪽에서 우리가 좀 가져갈 만한 최선호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는 갤럭시 S24 나오면서 오랜만에 잘 팔릴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주문 안 하셨죠, 앵커님은?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럼 비전 프로 사셔야죠. 네. 주문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네, 다 안 하신다고 그러면 방송 못 합니다. 너무 비쌉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시장에서는 뭔가 잘 팔리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볼까 그러면 일단은 아직 판매되는 IT 갖고 어떻게 쓰는 거는 다음 일이고 네. 거기서 일단 그러면 잘 팔리니까 하드웨어 챙겨야지 그러면서 갤럭시 S24는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인터플렉스입니다.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이거랑 연결돼서 또 보기 시작한다는데 비전 프로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먼저 움직인 거는 뉴프렉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이후에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면 점점 더 확산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6, 7만 대 팔릴 걸로 생각했는데 비전 프로가 20만 대까지 찍힌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쪽도 약간 올해 공급 달릴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기가 좋아. 라고 하는 또 애플 향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원래는 그러면 LG 노텍도 가야죠. 근데 너무 답답해요. 네, 시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LG 노텍은 그냥 LG 노텍에 멍해가 씌운 거는 아이폰은 안 팔린데 근데 비전 프로에 기대감을 갖는 거는 조금 중소형종 때 그러게요. 나무가 이런 쪽이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게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아니 그럼 LG 노텍도 안 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가는 게 맞아? 네. 안 맞지만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 벌어진 일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의 강점은 그래도 성과 난 거 대비해서 생각보다 주가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나무가는 시장에서 올해 3D 뎁싱 관련된 센서 갖고 있는 쪽들은 할 일이 많을 거야. 한 작년에 채택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 안 좋고 올해부터는 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나오는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시장에선 또 더구전자, 캠시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뛰니까 자연스럽게 퓨런티어도 뛰죠. 네, 원래는 이쪽이 약간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얘기 나오다가 지금은 일단 됐고 뛰면 같이 뛰자 이런 느낌으로 보다 보니까 카메라도 대수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벌써 대수 자체가 많아진 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넣어보다 보니까 이런 쪽이 잘 팔리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는 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드웨어 쪽은 초기에는 많이 반응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대응하는 영역 쪽이라고 보다 보니까 한두 번 더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은 됐고 그거 갖고 그 비싼 기계 갖고 뭘 할 것이냐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게임을 할 수 있고 영화 이런 좀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게 킬러 콘텐츠나 앱이 아직까지 좀 없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없는 걸까요? 저희가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다 개발해놓고 나오면서 이제 일단 사람들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딱 내놓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크게 나올 쪽은 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소프트웨어 네. 쪽인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인적으로는 게임 쪽도 좀 챙겨보자 네.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런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약간 좀 재밌어야겠죠. 네. 재밌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영화 보는 거는 솔직히 지금 대형 화면에 넷플릭스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예, 근데 그보다 좀 더 추가적인 효용을 준다. 게임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쪽은 앞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대감 속에서 일단은 당장에 뭐 카메라가 장착되고 뭐 어떤 부품이 납품이 되고 이런 쪽에서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많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이제 연속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 추이들을 봤을 때는 결국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관련해서 어제도 좀 강했었던 게임주 한 번 더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특징주 볼 텐데요. 바로 롯데정보통신. 지금 실적 발표도 했고 뭐 지금 증권가에서는 리포트가 정말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눈높이 높여도 된다라는 게 증권가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주 요즘에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롯데정보통신도 칼리버스 쪽이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평가를 왜 받냐면요. 네.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잘 버텼습니다. 네. 다른 회사들은 막 구조조정한다고 다 잘랐습니다. 근데 대기업인 만큼 여기다 좀 디테일도 살리고 그래서 좀 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실적도 좋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한 실적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변동성은 커졌지만 역시 주가는 레벨업을 시도하는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이죠. 네. 특히 어떤 지금 이제 VR 기기 또 아니면 XR 기기를 통해서 또 하나 접속할 수 있는 또 다른 생태계 네. 메타버스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그래도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기에 이제 직전 고점대 부근의 안착과 탄력들이 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54,000원대를 돌파해서 위쪽으로 안착하는 거 보고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 테스트 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한국의 간판 어떤 메타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보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또 메타버스 막 한다고 열심히 일하다가 약간 좀 정체가 돼 있는 쪽에 컴투스 쪽이 있겠죠. 네, 컴투스 홀딩스로 알고 있는데 네. 컴투버스입니다. 네. 이것도 아마 성과가 나오면서 같이 변화가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비슷한 동종업체 쪽에서 혹시나 그러면 신세계 INC 이런 쪽도 근데 그쪽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가나? 라는 쪽들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2등주 매매하는 건 지쳤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등주의 탄력 계속 보시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정보통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좀 자세하게 오늘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에이직랜드, TSMC가 찜한 그 회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잘 알고 있는 쪽인데 AI 칩이 변화해 왔죠. 작년 뭐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칩의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직랜드라는 회사도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공교롭게도 오늘 좀 약한 섹터 오늘 종목이 다 그쪽입니다. 네. 하지만 투자 아이디어 분명한 만큼 조정시 사야죠. 뭐 그렇죠. 올라가는데 막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관점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아시는 뭐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 쪽에 디자인 관련된 설계 디자인하는 쪽의 회사입니다. 이런 쪽에서 요즘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샘 엘트만 형님이 CEO께서 네. 오셔서 지금 시장에서 던져준 이슈는 우리 예전에 기송복 같이 엔비디아에서 찍어주는 거 가지고 AI 하란 말이냐? 네. 난 이거 반대일세라고 하면서 다른 쪽을 많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만든 범용이 아니라 맞춤형에 대한 반도체 욕구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 앞으로 수요도 다양할 거고 그의 산업에 맞는 칩도 다양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이것저것 변화가 된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AI 칩에 대한 전략적 변화가 다양하게 나왔을 때 그의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에이직 쪽, 말 그대로 에이직 쪽의 에이직랜드가 네. 가장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이름에도 정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칩들이 이제 맞춤형이 더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에이징랜드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은 우리가 뭐 물음표를 달 이유가 없죠. 꾸준히 이제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전망치를 보니까 2030년 앞으로 6년 뒤 가게 되면 지금보다 한 3배, 그러니까 7년 만에 3배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AI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가 계속 이끌어지면서 나오는 흐름이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뭐 생성형 AI는 당연한 거고 앞으로는 능동형 AI가 또 나오겠죠. 그냥 제너러티브가 아니라 프로액티브 이런 것까지 확단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뭐 온디바이스 관련된 쪽으로 나오면서 IT나 그리고 또 뭐 자율주행, 보안, 뭐 로봇, 금융 뭐가 더 계속 들어오겠죠. 금융도 어떻게 보면은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 PBR 관련주로 찾는 게 아니라 AI가 붙어서 금융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흐름들을 생산성을 끌어내는 쪽들이 네. 오히려 금융주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주는 제주은행인가요? 네. 네? 예. 그냥 시세 간다고 다 그런 게 네. 아니고요. 예, 그런 쪽에 변화를 계속 체크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산업적인 변화가 나왔을 때 할 일이 많은 쪽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는 올 한 해 참 바쁘게 좀 이제 일정들을 소화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 주가에 잘 반영이 되면 좋겠죠. TSMC 얘기 앞서 이제 나왔었는데 국내 유일한 공식 협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올해 뭐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일단 TSMC 협력사라고 하게 되면 TSMC가 얼만큼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번에 또 왜 샘 엘트만 CEO가 와서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먼저 타진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오갔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와 어떤 연결되는 HBM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하나의 축을 구성하려고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인 만큼 그만큼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됐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 관련된 TSMC의 벤더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또 한번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만약에 그런 또 오픈 AI 같은 걸쭉한 스타가 또 어떤 밸류 체인을 구성할 때 당연히 그러면 끼어갈 수 있는 회사가 이런 에이징랜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을 보게 되면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될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하나의 물론 이제 가정이고 거기다가 잘 됐을 때를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던 회사가 추가적으로 더 라인을 넓힐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 쪽에서 이탈하느냐 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지 쪽에 무게를 둘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거래가 좀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의 턴에 무게를 둘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 고점대 부분 영역인 한 7만 원대 부근은 시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관점 쪽에서 목표가 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네페스 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AI 그리고 저희 시간에도 오늘은 AI 쪽에서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갤럭시 S24 출시 오늘입니다. 앞서 또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수혜줍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밑밥을 깐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페스 아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네페스 쪽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테스트 쪽에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저전력 반도체 PMIC 그리고 또 뭐 DDI 그리고 또 뭐 그 디스플레이용 칩이죠. 그리고 또 뭐 실리콘온 칩, 뭐 SoC 같은 경우도 다 연결되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강점이 있고요. 거기다가 패키지 제품 그리고 또 요즘에 온센서 AI라고 뜨기 시작하죠. 네. 그 관련된 CIS 이쪽도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핫한 부분들 다 테스트하는데 주가는 왜 이래요? 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페스에 대한 과거 실망감이 아직까지 크게 떨쳐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변화는 이제 서서히 나올 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갤럭시 S24 이게 드디어 이제 여기에 탑재가 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엑시노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엑시노스 가지고 한때 기대감을 많이 나왔다가 발열 문제 때문에 이거 다시 또 저 역사 속으로 갔다가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자신이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나왔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이번에 갤럭시 S24로 대성공을 펼칩니다. 그러면 엑시노스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칩을 누가 테스트를 합니까? 예, 네페스아크가 하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성장, 어떤 실적의 변화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S23FE 그리고 또 A25 같은 중저가 쪽에서도 엑시노스가 탑재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확대가 이끌어져서 내 브랜드도 한번 쓸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퀄컴 AP 가지고 스냅드래곤만 가지고 그거 계속 쓰겠습니까? 로열티 주고 다 그래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인 독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는 좀 주된 트렌드가 맞춰간다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는데 이거 뭐 앞에서랑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드밴스 패키징까지 봤었을 때 패키징도 테스트한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앞에서부터 오늘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올해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네, 작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올해는 아마 영업이익 중심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은 최대 매출 가능 뭐 이런 효과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실적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을 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주가는 최근 들어서 지난번 계속 박스권 하향 쪽을 테스트하는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추가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해서 플레이가 나올 수는 모르겠지만 되는 종목들을 밑에서 좀 서서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한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인 한 35,000원대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000원이고요. 오늘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 잘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